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무역 갈등과 중동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의 핵심 현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상 분야의 핵심 인사와 월가 빅테크 거물들과 동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포괄적 빅딜 협상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 쇠고기, 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요. 이란 전쟁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역시나 반도체주 조정은 하루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에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규제 완화 등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날의 반도체 하락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의 기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다우지수 홀로 0.14% 떨어진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8%, 1.2%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월가에서는 젠스왕 엔비디아 CEO가 막판 방중길에 합류하면서 H200 칩의 중국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방 속의 엔비디아 주가는 오늘 2% 넘게 오르면서 미국 기업 중에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5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팀쿡 CEO가 방중길에 동행하면서 애플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얻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선 이 시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는 요청을 가장 먼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 알파벳도 오늘 이 같은 소식에 4% 가까이 급등했고요. 아마존은 맞춤형 AR 쇼핑 도구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오늘 1% 넘게 올라갔습니다. 시총 6위부터다 보면 머스크 CEO가 트럼프의 중국행에 동행하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도 오늘 2.71% 급등했고요. 메타도 2%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는 운영 구조를 효율하기 위해서 1,000개에 달하는 직책을 없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AR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는 또다시 나왔는데요. 조금 전 실적을 공개한 시스코는 강력한 AR 수요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58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로 나오면서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고요. 이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네트워킹 부문 매출 역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에 대해서 회사 측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26년도 예상 수주액 전망치를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8%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한 데 이어서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요. 헤드라인 PPI는 전월 대비 1.4%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3배 가까이 웃돌았고요. 전년 대비로는 6%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022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크게 올라가는데요. 근원 PPI는 전월 대비 1%, 전년 대비로는 5.2%로 상승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생산 비용 자체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PPI에서 상품 물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2% 급등한 것 외에도 서비스 물가 역시 1.2% 오르면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문 내에서는 유통 서비스 마진과 운송 및 창고 서비스가 함께 급등했는데요. 이는 에너지 가격이 물류나 제조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재철 지표에 포함되는 일부 항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번 PPI 지표까지 나온 이후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더 힘을 받았습니다. 이제 올해 12월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확률은 약 34%로 일주일 전보다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연내 금리 인하 확률도 현재 1%에 그치면서 사실상 올해는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월가에서는 잇따라 증시 목표치 상향 조정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마이클 윌슨이 이끄는 모건 스탠리의 분석팀은 호실적과 견조한 경제 성장의 강세장을 지속시킬 것이라면서 연말 S&P 500 목표치를 7,800에서 8,000으로 높여 잡았고요. 12개월 내에는 8,30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목표치 8,3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간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석유 수요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지만 큰 변화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도착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단 시장엔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제 WTI는 1% 넘게 내려가고 있고요. 브렌트 역시 2%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높은 물가지표 발표에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밤사이 30년 만기 국채입찰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30년물 금리가 5%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는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 장기금리가 급등하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가계대출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충격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헝 CEO가 뒤늦게 트럼프의 방중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당초 백악관이 공개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터라 의아함을 자아냈었는데 이후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고 깜짝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덕분에 꽉 막힌 중국 수출길이 다시 트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주가 강세로 마감했고요. 엔비디아의 AI 칩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 시장이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9년 만에 이뤄진 트럼프의 중국 방문에는 젠슨 황뿐만 아니라 머스크, 팀쿡 등 재계를 망라하는 트럼프의 남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기는 미국에서도 굉장합니다. 라운드 힐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 ETF가 역사상 가장 빠른 페이스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출시된 지 한 달여 만에 자산 규모가 60억 달러 찍었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칩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펀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월가에선 소형 운용사가 별다른 홍보도 없이 내놓은 테마형 ETF에 이처럼 빠르게 돈이 몰린 적이 없다, 이례적이라는 반응들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에릭 발추나스는 미친 거래량이라며 가장 저평가된 AI 공약이다 평가하기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소규모 자산 운용사에서는 전례 없는 성과라고 놀라움을 내비쳤습니다. AI 챗봇이 일상이 되면서 종종 대화 내용이 어디로 새나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메타가 완전한 비공개 채팅 기능을 도입합니다. 자사 메신저 앱인 왓츠앱과 메타 AI 앱에 인코그니토, 익명 챗 기능을 적용하는데요. 제3자는 물론이고 메타 내부에서도 이용자가 AI와 나누는 대화를 볼 수 없다는 게 사측의 설명입니다. 오롯이 본인만 볼 수 있는 임시 대화가 생성되고 종료하면 질문과 답변 등 내용은 저장되지 않고 사라지는데요. 해당 기능은 앞으로 수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이 건강 문제나 금융 관련 자문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관심이 큰 소식입니다. 소프트뱅크가 통큰 AI 투자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순이익이 4배 넘게 늘어나 5조 엔으로 집계되면서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를 찍었는데요. 무엇보다 손정희 회장이 픽한 오픈 AI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들고 있던 엔비디아 지분까지 전부 처분해가면서 오픈 AI에 그야말로 올인했는데 처음 투자했을 당시만 해도 1,500억 달러 수준이었던 회사의 몸값은 현재 8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덕분에 소프트뱅크의 투자 평가액도 석 달 만에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346억 달러, 5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다 느꼈는지 연말까지 투자 규모를 9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실리콘밸리의 AI 투자 경쟁이 그 여느 때보다 뜨거운데 미국 정부를 향한 로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픈 AI는 대놓고 백악관 코앞에 첫 로비 거점인 워크숍을 개소했고요. 올 1분기에만 $100만 로비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경쟁사인 엔스로픽도 이에 질세라 지난 한 해 작년보다 10배 늘어난 $300만 집행하는가 하면 담당 인력도 3배로 늘리면서 대응하고 있고요. 기존 빅테크들의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 구글은 지난해 연방 로비 활동에 $4,700만 넘게 우리 돈 700억 원 이상을 쏟아부을 만큼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정책 경쟁 결정자들과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거인으로도 불리고 있는 유통공룡 월마트가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조직 재편을 위해 감축과 인원 재배치에 들어가는데 약 1,000여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월마트는 미국의 최대 민간 고용주기도 한데요. 최근 빅테크들이 AI를 이유로 앞다퉈 다이어트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의식했는지 회사 측은 조직 구조와 업무 배치를 조정하기 위한 결정이지 일각의 우려처럼 인공지능에 더 많은 업무를 맡기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대내외 리스크 완화에 반등하면서 또 강세 마감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미국 증시에서 앞서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인 데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로 총파업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어제는 하락 출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양측의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고 SK하이닉스도 오전에 반등에 성공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강했던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DB하이텍이 11.9%대, 대덕전자도 11% 넘는 상승률 보였고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7.68%, 1.7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미중 회담을 모멘텀으로 히토류 테마주들의 주식들이 어제 들썩였습니다. 이번 미중 회담에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관련 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란 소식에 관심이 집중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종목 중에 움직였던 종목 유니온 머티리얼은 올 초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대한 히토류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었는데요. 어제 오랜만에 움직인 히토류 관련 주들 중 유니온 머티리얼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슈와 더불어 8.5%대 상승으로 움직였고 현대 BNG 스틸이 7%대, 유니온까지 3.6% 오르는 등 테마주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내림세를 보이던 천일고속과 동양고속이 장 초반부터 나란히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신세계의 실적 개선으로 신세계 계열사가 추진 중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사업 기대감도 함께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에도 매수세가 몰린 모습입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고속과 천일고속 상한가로 마감이 됐고요. 대성산업도 18%, 신세계까지 9%대 강세 보였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로봇 사업 기대감에 이어지면서 10%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주당 7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어제 전반적으로 함께 오른 모습이었고요. 증권가에서도 현대차의 로봇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증권은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2035년 기준으로 19만 달러 수준의 하이엔드급 휴머노이드를 연간 150만 대 판매해 시장 점유율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와 더불어서 함께 오른 로봇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모 로보틱스 어제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고요. 말씀드린 현대차 9%대 넘는 상승률 보였고 이어서 로보스타도 5.67%,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2.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증시의 이틀 연속 하락이란 없는 걸까요? 공포와 환호, 양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결론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하면서 시장 불안감이 컸지만 이것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시장입니다. 만스피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코스피 상승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코스피는 2.6% 올라 7,844선, 코스닥은 0.2% 약세로 1,17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좀 보셔야겠는데요.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3.2%까지 빠졌었는데 급반등하면서 2% 넘게 상승세를 유지했죠.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대해서 정부가 중재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배당금 논란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투심이 개선된 영향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이를 계기로 상승하나 싶었지만 코스피만큼의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어제도 코스피에서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3조 7,227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 기관이 1조 7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개인들도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팔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6,102억 원 순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25억 원 매도 우위였습니다. 개인만 홀로 6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총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반도체 투톱이 급반등하면서 다시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에 6% 넘게 빠졌었지만 결국엔 1.8% 오름세, SK하이닉스도 3% 가까이 빠지다가 7.7%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99만 원까지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200만 닉스 달성 가능성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SK스퀘어도 5.7% 상승, 여기 현대차도 9.9% 올랐는데요. 아틀라스 영상 공개 이후에 지난 6거래일 동안 5일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순위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이 경쟁사인 할로자임의 특허 최종 무효 결정 소식에 3.5% 오르며 시총 2위에 자리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가 로봇주 모멘텀 속에 2.7% 강세, 그리고 리노공업과 주성 에너지리언이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반면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 제약 바이오주들은 다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1,500원 가까이 올랐던 환율은 상승세를 줄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70전 오른 1,490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횡보하다가 소폭 하락했는데요. 미국 4월 PPI가 예상치를 대폭 웃돌면서 뜨거운 물가가 확인되자 뉴욕 증시 반도체주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낙폭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역외 환율은 1,480원 90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투톱, 조정 시에 바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와 더불어서 한국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은 한국에도 AI 데이터 센터가 도입되며 가격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작년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이 한국에 상륙하면서 국내 AI 데이터 처리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최소 수요를 보더라도 올해 공급량을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통신 3사가 자산 보유형 공급자로 한국 AIDC 시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설계와 구축, 운영의 통합 책임을 제공하는 이른바 DBO가 또 다른 사업자의 카테고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LG CNS와 삼성 SDS를,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KB증권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맞닿아 있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에 대한 전망들 체크해 두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 수급적인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히토류 등 수혜주들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장에 유아용품 전문 기업인 폴레드가 신규 상장합니다. 수요 예측과 청약에 흥행한 만큼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뤄집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메리츠 금융지주, SKI테크놀로지, 소카와 케이카, 한국엔컴퍼니, SD바이오센서 등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선 아시아나 IDT가 오는 12월 통합 대한항공에 출범되는 소식에 상한가였고요. 로봇주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기술주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반등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 랠리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 강세 보여줍니다. 삼성전자가 0.5% 오르며 28만 5,500원, SK하이닉스가 200만 닉스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1.2%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199만 9천 원입니다. SK스퀘어는 0.8% 내림세로 118만 1,000원대, 현대차 3.8% 오름세 이어지면서 73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3.4% 오름세입니다. 44만 4,500원. 한편 HD현대중공업은 0.6% 반락합니다. 72만 9천 원의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4위까지 일제히 상승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8% 오름세로 20만 4,500원, 알테오젠이 2.1% 오르면서 36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4.8% 강세로 거래가 14만 1,600원. 오늘 2차전지 대표주들 흐름 양호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9%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91만 2,000원이고요. 반면 삼천당제약이 1.3% 약세로 39만 4,000원, 리노공업 1% 넘는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1만 1,1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일정이 많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 기다리시면서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은 없을지 여러 가지 체크하셔야겠고요.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지수를 8,000피까지 올려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저희 방송 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증시 쪽에서도 다시 한번 기술주 랠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사실 CPI 이어서 PPI 좀 안 좋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갑니다. 그 표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예. 참 오랜만에 듣네요. 맞아요. 예. 아랑곳하지 않는다. 사실은 흔들릴 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전월비 1.4% 상승. 전년비라 해도 괜찮을 수치가. 그렇죠. 전월비. 그러다 3월 달 수치가 월간으로 0.7%를 또 0.9%로 상향 네. 조정한 와중에 거기서 또 그렇게 왔는데 1.4%나 올랐는데 진짜 시장이 반응은 그거네요. 됐고 됐고 SOXL 같은 데는 역대급으로 또 자금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니면은 주식이 그게 될까요? 인플레 해지 수단이 될까?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돈 가치 다 떨어지는데 뭘 돈 예. 들고 있냐? 뭐라도 들고 있자.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채권은 떨리는데 네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어제 우리 시장도 진짜 대단했죠. 그러게요. 특히 오후 들어서 소장님이 진짜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열일했죠. 네. 열일했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작진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소장님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잘하고 있죠. 네,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그저께 8천 찍먹이라도 해야겠죠 했더니만 7,999.67까지 갔던 놈이 네. 8천 찍어도 되는데 제가 또 8천 찍는다네 해서
메롱하면서 돌아섰고 어제 또 조금 시장이 좀 상황이 안 좋아 보입니다라고 좀 부들부들거렸더니 뭐가 어때서 하면서 그냥 올라가네요. 오늘은 글쎄요. 또 이분하고 합을 맞추면서 어떻게 네. 제 역할을 잡아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김 대표님. 네. 예. SBS, CNBC를 봐야 될 이유가 SBS 비즈를 봐야 될 이유가 언제적 SBS, 죄송합니다. 예. CNBC, 아, 근데 옛날 예전부터 사람이에요. 예. 전화 연결 또 오래 하셨으니까 CNBC 네, 네, 때부터. 예. SBS, CNBC 시절에도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닝벨에 이제, 그죠? 네, 입에 붙었습니다. 거의 입에 붙었어요. 장수 프로입니다, 저한테는. 장수 프로. 네. 예. 아니 저기 뭐야, 김 대표님 뭐 시간 되시면은 네, 뭐 저희도 지금 뭐 목요일밖에 안 돼서 이렇게 목요일만 모십니다만 네. 뭐 다른 요일 날 오후 괜찮으면 저기 그거 가세요. 마켓 앤 머니도 좀 나와 주세요. 우리 또 빈센트 진행하는 또 새로운 이제 야심찬 프로그램인데. 네, 색다른 경험을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불러주시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색다른 경험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워낙 진중하신 분이셔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다. 김민수 대표 특유의 그 드립이 안 먹히죠. 드립 없는 방송으로 드립 원하신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어제 시장보다 그저께부터 한번 복귀 한번 해주시죠. 그냥 뭐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니까 네. 그저께에 그 8천 직전에서 돌아선 거하고 예. 어제 또 급반등이 나오고 5까지 쭉쭉 갔는 거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일단은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제 쭉 밀리다 보니까 이제 첫날 조정은 솔직히 대응을 잘 못합니다. 첫 조정이라고 고점에서 첫 조정이다 보니까. 그저께. 네, 그저께. 아, 그저께. 대응하기가 예, 쉽지 예. 않다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근데 손은 나갑니다. 어디로 손은 나가요? 예. 손은 나가요? 어차피 이게 흔들려도 주도주는 강경 메리트 들어온다 그럼 들어가야죠. 주도주라면 이제 전닉, 삼성전자, 전닉. 하이닉스 예, 이런 쪽으로는 예. 그래서 반은 못 사겠고 첫 조정이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그런데 하고 들어가고 네. 두 번째 날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저점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오늘이 그러니까 어제예요, 어제. 아, 그저께와 어제. 어제. 아, 그저께와 어제. 타임머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라인들이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10%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7,200일 거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나왔던 라인들을 보게 되면 7,500도 쉽게 잘 이탈 안 하려고 했습니다. 7,500 밑으로도 잘 안 갈라 하는. 네, 그래서 그 전날은 저점이 7,420이고 어제는 순간적으로 7,400 찍고 돌아섰고 그러면은 거의 라인들이 이 정도에서는 돌리려고 하는 의지가 크다고 생각하게 되면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고개를 더 밀어야죠. 네. 특히 안 갖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포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쪽이라도 들어가야 그나마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어제 같은 날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좀 한숨을 약간 요만큼이라도 돌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또 요즘 뜨거운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요즘엔 삼성전자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주가 탄력을 보면 그렇죠. 주가 네, 탄력을 네. 보나? 그러니까 노조와의 협의 끝나면 제가 전자닉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닉스전자입니다. 닉스전자. 예, 예. 노조 합의 끝나면은 네, 예, 예. 예. 그래서 노조의 자유로운 쪽이 먼저 강한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쪽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의 AI가 탑재되는 쪽에 하나의 피지컬 AI로서 현대차에 대한 재부각이 막 이어지고 있는데 예. 네. 이쪽은 올랐다고 해서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좀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상황들이고 누가 무시를 해요? 시장에서요. 시장에서 예. 현대차 그룹주의 상승을 갖다가 별로 부각을 안 한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시장에서? 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도 네. 이제 로봇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앞으로 변할 거다라는 쪽을 되게 많이 들게 되면 네. 이제 주변의 뭐 패널 분위기나 예. 다 그래요. 어디서 입을 털 이런 느낌. 네. 어디 지금 이 시점에 무슨 또 로봇 가지고 또 현대차를 들이대느냐 이런 분위기. 그렇죠. 유가 봤니? 유가 보고도 이런 얘기하니? 이런 쪽으로. 그래서 예.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안 팔린다. 그러다 어. 보니까 그걸 가지고 현대차를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쪽에 대한 어. 시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예. 근데 그보다는 만약에 이제 로봇 쪽으로 약간 좀 열고 보기 시작하게 되면 예. 현대차가 글로벌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싼 종목입니다. 그 정도의 밸류와 그 정도의 제조 능력과 그리고 또 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에서 그렇긴 합니다만
괜히 오르고 이거 이런 거 느낌이 나서. 아니, 그 전에 좀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재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재평가.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요즘 LG전자가 그러게요. LG전자 궁금해요. LG전자는 뭐예요? 20만 원대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 지금 큰 축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이 로봇을 어떻게 한다. 근데 뭐 구체적인 거 보여준 것도 별로 없고 네. 그것만 가지고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계속 가끔씩 뭐 이제 전력적으로 로봇 쪽에 뭘 하겠다. 그 얘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주가 여기까지 왔는데 삼성 있고 LG나 현대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는 또 그랬어요. 작년부터도 그랬고 우리 이쪽으로 로봇으로 돌아선다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잘 안 알려줬습니다. 네. 너희는 그냥 가전 회사야. 라고 해서 또 월풀하고도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이번에 월풀 실적 발표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전보다도 실적이 꺾이는 경향들이 나오다 보니까 월풀이. 예.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가전은 안 돼라고 하지만 우리 좀 로봇 쪽으로 좀 봐주세요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약간 먹히다 보니까 이것도 재평가 재발견이 나오는 쪽이죠. 이런 관점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체가 제조 능력들이 충분한데 그쪽에서 로봇 쪽으로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데 거기서 지금 제대로 시장은 아니야 가전 회사야 아니야 자동차 회사야 이러고 있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폭발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외면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재조명이 될 때는 재조명답게 같이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이디어 갖고 챙겨주시게 되면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쪽들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예, 화이팅. 그럼 현대차는 지금 70만 원 올라섰고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LG전자는 20만 원 코앞인 상황인데 네.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꼭 올라가면 또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이라도란 가장 무서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네,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뭐 랠리가 나오는 중이다 보니까 예.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쭉 가다가 단기 평선 안쪽에 예. 그래서 추세 안쪽으로만 들어와서 약간 매물 소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라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매물 소화 나올 때. 네. 지금 트렌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럼 트렌드 안에서 강한 종목들, 주도적인 종목들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싸게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하는 이제 5일선 안쪽으로 들어온다. 들어오게 되면 에이 이제 조정 본격적으로 시작이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쪽 안쪽에서 버틴다 그러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보여주는 종목 쪽에서 그러니까 뭐 어렵게 종목들을 찾아가서 중소형주 뭐 어디 대박 날 거 없어 이렇게 찾아가는 것보다 네. 지금 트렌드가 분명히 보여주는 만큼 뭔가 추세가 살아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 아까 저 자료 화면에 나왔던 그 아틀라스나 휴머노이드하고는 조금 분위기 다른 그 하얀 저 로봇이 LG 겁니까? 네, 클로드라고 이쪽도 그러니까 세 축으로 갑니다. LG전자는. 그러니까 산업용 그리고 가정용 그리고 또 특수용 이렇게 세 개로 가더라고요. LG는 왠지 가정용이 더 땡긴다. 가정용에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업부를 축소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쪽보다는 산업용 쪽으로 가서 성과를 더 내야겠다라고 하고 그쪽과 함께 액추에이터 있죠. 예. 네. 액추에이터 사업까지도 내년에 증설해서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같이 들어가는 회사가 지분 투자한 로보티즈라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도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삼성전자의 노조 예. 이 얘기와 이제 결부되면서 우리도 준비해야겠어. 그런 쪽들. 아하. 예. 그러니까 아마 기업 쪽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인권 인력 쪽들은 나이가 들기 시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그거를 채우는 쪽으로는 로봇으로 가야 영구적인 생산성이 좀 좋아지면서 효율적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이 뭐 퇴직하고 정년을 맞는 건 당연한데 젊은 사람도 취업해야죠. 그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퇴직하고 만약에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예. 비용 차이는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한 5분의 1,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또 거기서 로봇이 대체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로 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업 쪽들 내용들은요. 생산 라인 같은데 그럼 로봇 투입하고 네, 또 뭐 책상에 앉아서 할 일들은 AI가 대체하고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청년 세대들하고 다음 지금 한참 중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세대들은 그럼 주식만 하면 되나요? 그때? 매매해야죠. 어? 매매해야죠. 뭔 돈으로? 트레이딩 기술. 아니 뭔 돈으로 주식을 해요?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는 알바 뭐 알아서 성과급 아버지가 받은 성과급으로 시작해가지고 안 되면 그 증여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금 낼 거 내시고 하셔야죠. 지금 그래요. 주제가 그게 아닙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도 보면 계속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희한합니다. 어떤 게 미국 시장도 참 예. 요상합니다. 예. 요즘 매크로 보면서 시장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혀 못 따라가고 있고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걱정은 돼요. 저 이번 주 발표된 CPI나 PPI 보게 되면 야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아, 그래 뭐 매크로 지표 가지고 뭐 네. 차트 가지고 입 털고 다니던 저 같은 사람은 요새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 소리 못 하고. 예. 매크로 보면 사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잘 가는 게 그 설명이 잘 안 되죠. 납득이 안 되죠. 예, 납득이. 예, 납득. 예. 비비 야 예. 납득이 안 되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들은. 그래서 그걸 안고 그래도 가겠느냐? 네, 가겠습니다. 누가 촌스럽게 매크로 가지고 응? 시장의 발목을 잡아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달리던 열차가 그런 이제 중간중간에 약간 뭐 장애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냥 덜컹 거리면서 그냥 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역시나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반도체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 쪽의 모습이 모이다 보게 되면 네. 거기서 또 나오는 것 같고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요즘에 아예 또 원자재 인플레이션 쪽으로도 막 자극이 받는 모습들이죠. 예. 아, 어제 보니까 밀 가격도 급등했어요. 밀도. 농업 쪽들도 급등하기 시작하고 이런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 그쪽으로 가는데 일단 같이 맞불을 놓겠다라는 심정으로 주식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보면은 다우지수나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못 가는 섹터가 더 많습니다. 맞아요. 네, 예. 우리도 그렇고요. 우리도 뭐 차라리 다른 거 팔아서 가는 쪽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격차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추세가 살아있는 쪽만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선택된 쪽이 이제 뭐 어제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도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예. 그러니까 약간 압축해서 가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열차 안에 안전벨트 메고 있는 그 안쪽에 들어가 있어야 같이 안전벨트를 잡고라도 있어야 같이 동반적으로 나오지 않나라고 얘기하는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가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JP 모건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JP 모건이요? 예. 네. 이렇게 주가도 막 달리고 있는데 예. 지금이 야구로 치면 예. 3회인지 7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JP 모건에서 네. JP 모건 누가요?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은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은 그냥 JP 모건에 예, 앞에만 봅니다. 예, 네. 앞에만. 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달리는 열차에 예. 이게 속도가 잘해서 이제 다 왔습니다. 정차역으로 갈지 예. 아니면 그냥 정차역 통과해서 그냥 다음 역으로 또 갈지 모르는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그거를 판단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라는 쪽에 대한 내용들이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어쨌거나 열차에서 내리면 안 되네. 내려도 됩니다. 나 이 정도까지 만족해. 라고 해서 내려고 그다음에 뭐 다른 때 놀러 가든가 다른 쪽으로 하면 되는데 예. 중요한 거는 포모를 느끼지 말라는 얘기죠. 포모를 예. 느끼지 말라. 근데 내리는 순간 자네 내렸는가 이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후익 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중에 꺾일 때 같이 다이빙할 때도 같이 몸소 느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지켜가는 게 더 맞는 전략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속상해하십니까? 아니요. 네. 어렵네요. 같이 뛰어낼 때 같이 뛰어내려야 되고 그- 올라탈 때 같이 올라타야 되고. 그게 시장의 속성이지 않을까요? 주도주가 끌고 가는 시장의 예. 속성 뭐 이런 게 그런 맞아요. 이번에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블랙스완급의 뭐가 악재가 터지든지 아니면 무슨 급작스런 전쟁이나 뭐 유동성 위기가 오든지 무슨 뭐 또 뭔 놈의 바이러스가 돌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꼬꾸라지고 같이 손실이 났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장이 막 가고 있는데 내게 못 가거나 나는 그 동참 못할 때 보면은 진짜 힘들자. 맞습니다. 딱 그 표현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느껴요. 얼굴이 거칠해지잖아요 지금. 그래도 멋있으십니다, 소장님은 항상. 진짜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저 이진욱 뭐지 인버스 꽃버스 지금 잡았냐 이러시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띄엄띄엄 들으시니까 아, 제가 어제 하모니 시간에 교수님 뭐 한참 설명하는데 딴 생각하니까 실컷 설명하고 또 되묻고 있더라고. 집중해야 돼요. 뭐든지. 오늘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예, 바로 예. 견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저께 그렇고 어제 급반등에 솔직히 좀 전화 왔겠죠.
여의도나 저 국민연금 쪽으로 전화 좀 오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는 알 수가 없죠. 제 통신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화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래도 개인들은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발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 이틀째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더 안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예, 정민 앵커님 하신 표현.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예. 안 그러면 나는 계속 도태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어제 같은 경우 그렇게 소외돼서 많이 빠지던 바이오가 반등하려고 고개를 딱 들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어제 주가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가야지 하는데 바로 반도체가 시장에서 저점 잡다 보니까 매물화가 확 돼버리고 바이오 쪽이 또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겠다. 이거 팔고 절로 가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러네요. 이게 너무 소외됐으니까 아유 강연 메리트가 나온다. 이거 빈집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네. 빈집에 들어가서 와 빈집이니까 나 들어가 있어야지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빈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전기도 안 들어와요. 물도 안 들어와요. 내 걸 그냥 휑하고 바람만 추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 다들 찾아오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굶어 죽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네. 아직은 빈집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걸 차지할 때가 그냥 줄 긴데 같이 서는 수밖에 없다. 네, 차라리 저기 뜨거운 대도시 가서 거기서 막 예, 클럽에서 막 둠칫둠칫 하고 있고 둠칫둠칫. 예, 네. 그런 데서 줄 서서 같이 있는 게 인생을 그나마 더 잘 보내는 것 같고 여기다가는 그 추운 그 소도시 거기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제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는데 결국에는 많이 비어서 소외되게 되면 한 번씩은 번쩍번쩍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면 한 달 뒤냐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까 JP모건 얘기 드린 건 똑같습니다. 지금.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일단 저희가 선택해야 될 거는 그래도 주도 쪽을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을 가져놓고 그 다음에 빈집을 찾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제 저희는 항상 아유 내 마음으로 재단하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200만 원, 야 내가 옛날에 하이닉스 2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팝니다. 팔고 다 정리한 다음에 이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 그 다음에 다음 레벨로 가게 되면 나는 이제 다시 못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발은 걸치고 있어야 주도 쪽에선 조금이라도 발은 걸치고 있어야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겠다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뭐 김영범 정책실장의 그 초과 이익인지 초과 세수인지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우리 언론과 국민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그 이슈는 잊어도 되는 거죠. 네, 세수하고 정신 차려야죠. 네, 이거는 세수하고 정신 네. 차려. 예. 아, 누가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뭐 다 같이 다 같이 정신 차려. 예,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약간 좀 공이 커지다 보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 발을 걸치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세태를 봤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게 주주 아닐까요? 그렇죠.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 회사가 힘드나 어려울 때나 다 같이 주주. 예, 주주가 더 고생해주고 다 같이 맞아요. 했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목소리가 커지는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게 어우, 예, 제가 예, 죄송합니다. 이거 시사 대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뭐 BTS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돌 그룹들 해외 그거 하면은 뭐 또 새로운 앨범 나오면 득달같이 몇백만 장씩 사주고 밤잠 안 자가면서 손흥민 선수 그거 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받으면은 우리 국민들도 기여했는데 우리한테 좀 돌려줘야죠 그러면 같이 응원해주고요. 네, 같이 밤새서 그 논리라면은 그것도 조금 평균적인 선수들이 받는 연봉 내지는 뭐 연간 수입 대비 높은 거는 초과니까 아,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그런 스타급 뭐 스타급 선수나 스포츠 우리 국민들이 선수들의 성원하고 국민들이 다 그거 해주고 해서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나중에 월드컵 우승하면 큰일 나겠어요. 우승 상금도 분배. 엄청나게 예, 자 그런데 네. 다 좋은데 네. 외국인들은 바보라서 저렇게 팝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대한민국 주가가 너무 올라서 자기네들 비중에 세워져 있는 그 비중을 자꾸 넘어서 아우 이거 팔기 싫은데 한국 주식 계속 간다는데 이거 본사에서 비중 좀 조절해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팔고 있는 게 어느 쪽이에요 이게? 일단은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친구는 없으시고 그걸 속속들이 얘기해 줄 만한 외국인 친구는 없으시고 아유.
예. 영어가 안 돼가지고요. 친구를 못 사귀겠습니다. 예. 네, 액티브랑 패시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헤지펀드라고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최대 규모로 아시아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패시브는 잘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혼합돼가지고 나오는 결과라고 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MSCI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는 이제 MSCI 지수 안에서 중국이 가장 높았거든요. 거의 한 22%까지. 한국이 그리고 뭐 대만이나 이런 쪽들은 거의 그냥 솔직히 좀 위축돼 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됐습니다. 거의 중국 쪽까지 육박할 정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네, 대만 그리고 한국이 거의 20%대 초중반까지 다 올라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이렇게 그냥 두게 되면 MSCI 자체적으로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 예. 중국은 그대로 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중국 쪽을 늘리든가 아니면은 자금이 그대로 있다고 하게 되면 중국 쪽을 더 늘려서 이걸 더 예전 수준만큼 채워주든가 아니면 나머지를 잘라내든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커진 거 덜어내는 과정이다라고 보게 되면 똑같은 거죠.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는 건 맞겠는데 예. 근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 예. 그러게 되면 그 자체적으로는 예.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약간 발작적인 그래서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들이 나가는 쪽에서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뭐 우리 개인들이나 또 기관 매수하는 것도 거의 개인 자금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이제 들어오는 쪽들은 그래도 이게 포모를 느껴서 돈이 막 들어온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지금 보게 되면은 예탁금 같은 경우도 한 단계 레벨업되고 좀 조금 주춤합니다. 지금도 130조 언저리입니까? 137조까지 갔다가 134조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면 또 한 단계 레벨업되고 예. 그러다가 진짜 포모는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들어서 그냥 주식이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쭉 하고 예탁금이 확 늘었는데 거기서 주가까지 같이 동반적으로 커졌을 때가 그때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계단식 레벨업이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걱정되는 거는 시종입니다. 시종은 너무 많아요, 솔직히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것 우리 시총 뭐 다들 그러시잖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어떨 때는 4조, 5조도 되는데 우리 지수 2,000대, 3,000대는 뭐 1조만 팔아도 휘청했지만 지금은 우리 지수하고 시총이 이만큼 커졌지 않느냐. 시총 커진 거 생각하면은 뭐 시총 규모도 그거 감안하면은 별거 아니라면서요 또.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예탁 자산 대비해서 뭐 신용 잔고 비율 아직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저는 뭘 걱정하냐면은 예. 그냥 신용으로 사서 질러도 예. 그냥 편하게 수익 나 돈 복사되는 거 순식간이야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정착되는 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잘못해서 혹시나 내가 오늘도 뭐 사서 신용으로 수익 내면 되지 하다가 고점에서 한번 흔들려 보게 되면 그 마상이라고 그러죠. 네. 고점에서 떨어지는 마상. 그거 하루 이틀 사이에도 그러면 이제 판단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시장 고점 아니야? 그래서 어제 아침 잔고와 오후 잔고가 확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싹 정리를 해버렸을 때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그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또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키웠던 거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내가 나만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됐을 때는 또 이제 시장을 또 잘못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서 그렇게 편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빈집은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닥이 그러면은 바이오 쪽이 지금 많잖아요. 네. 코스닥은 언제쯤 괜찮을까요?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아마 이제 약간 이제 자구적인 노력? 어제 네. 보니까 코스닥 상장협의회인가 거기서 네네. 또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요. 이제 투자자들한테 네네. 호소문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코스닥은 저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될 정도로 미리 자정작용을 통해서 뭔가 했었으면 어떨까. 근데 신뢰를 많이 조금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랬던 결과도 네.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글로 안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아마 혹시나 이제 국민성장펀드 같은 예, 케이스나 예.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자금이 돌기 시작한다든가 그 시점이 언제쯤이죠? 다음 27일 이달? 예. 이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6천억 정도 뭐 이렇게 모집 들어가는데 인기가 높다. 그러면 일단 뭐 이제
정부에서도 또 대통령께서도 혹시나 들어간다든가 뭐 이러면서 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예. 인기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거는 정부가 20% 보장해 주대요.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20%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런 뭐 자금 동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코스닥도 하반기에 또 분위기를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3부제 운영하면서 뭐 프리미엄, 뭐 정규 뭐 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또 안 되는 쪽은 도태되는 쪽으로 가기 예. 시작한다. 적자 생존의 원칙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되는 쪽으로 또 몰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구조적인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과입니다. 그냥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꽤 그래도 좋은 성과를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특허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우려를 좀 덜어버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다고 해서 푸시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항대 들어오게 되면 또 흔들려버리고 하는 현상을 봤을 때는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가 0.2%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7,862. 코스닥 0.4% 상승 예상되네요. 1,181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8만 3천 원, SK하이닉스 0.3% 내림세 예상되네요. 호가 196만 5천 원, SK스퀘어가 2.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122만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현대차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는 72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4만 8천 원. 삼성전기입니다.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4만 4천 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1.2%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2만 1,500원이고요. HD현대중공업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기아는 호가 18만 4,900원으로 3%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2.9% 상승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13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 4.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0만 5,500원이고 알테오젠도 2.8% 상승 예상됩니다. 레인보로보틱스 호가 89만 5천 원, 1.9% 상승 예상되고 코롱티슈진 보합 예상됩니다. ABL바이오가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호가는 11만 1,200원, 주성엔지니어링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리가캠바이오는 19만 9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0.6% 상승 예상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호가 분위기에서는 2차 전지 쪽이 또 오늘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차 그룹주도 호가 분위기 좋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네요. 예. 어제 의외로 선전을 해서 그러나 오늘은 일단 개장 전 분위기는 차분하네요. 네네. 오늘 어제 또 그동안 시무룩하던 동양고속 어제 또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던데 그런 거 오늘 한번 다음은 몇십만이라도 한번 넣어볼까요? 고속 질주하고 있는데요. 예. 네. 어제 왜 뛰었어요 그 종목? 뭐 저 강남 고속 터미널이 60층짜리로 아니 그거 갖고 해먹었잖아요. 근데 어제 왜 또 뛰었냐고. 원래 60층이면 한 80층 됐나요 또? 아니요 그러면 다시 재확인했다 이런 쪽이요. 재확인했다. 뭐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주가가 약간 좀 주춤할 때 뭔가 좀 순환매로 돌 만한 거 뭐 없을까 이러다가 보니까 자금 모이는 쪽들 그리고 또 그쪽 종목들이 약간 품절주 느낌이지 않습니까? 거래 많이 안 되는데 뭐 조금만 매수세 들어오면 양지사. 그런 느낌이죠. 아, 예, 그런 이전에, 느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거기서 뭘 대응을 하겠다는 것도 좀 그렇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거 한번 발동 걸리면은 혹시나 뭐 이틀 3일 뭐 가는 모습도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표를 받아서 움직일수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저런 거는 이제 테마는 테마답게 테마는 대하는 게 좋을 것 테마답게. 같습니다. 예. 아니 저기 네. 모두가 지금 닉스 전자를 갖고 계신 건 아니고 네. 모두가 뭐 한미 반도체를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근데 살짝 이렇게 보면 저도 주변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제 네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포기를 하셨더라고. 이제 나오지도 못해.
그동안 보낸 세월과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억울해서라도 지금 나오지도 못하는데 기대도 그만큼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2차 전지도 갈수록 자꾸 어떤 네카오 비슷한 그런 2차 전지 장기 보유자분들한테 그런 심리를 느끼고 있고, 그런데 바이오는 네. 그 중에서 보면 그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자꾸 뭘 한번 기회를 봐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네. 길게를 못 가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네카오 쪽 먼저 그런 쪽으로 한번 진단을 해주시면은. 일단은 네이버 카카오는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예. 네. 이게 지금 대세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팔란티어가 네. 생각보다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못 갈까요? 이게 만약에 팔란티어가 우리도 업체를 인수했다거나 그쪽으로 가까이 다가섰으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시장의 주도는 AI 하드웨어입니다.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전력 반도체, 뭐 광통신, 거기다가 네트워크 장비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거기다 집중돼 있고 실체가 먼저 보이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이는 것들이 주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GPU, CPU, 그럼 거기 같이 연결되는 메모리 이런 식으로 다 거기 집중되는 거죠. 지금 소프트웨어는 AI가 이제 추론까지 다 끝나서 이번에 예. 보니까 구글에서 이제 드디어 제미나이 가지고 추론형 모델이 이제 여기저기 또 뭐 디바이스나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추론까지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들어갔었을 때, 야, 이 소프트웨어가 돈 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바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드웨어 못 가고요. 네. 소프트웨어 시대가 올 겁니다. 아하, 그게 아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3회 말인지 7회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 2년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단 거기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핫한 쪽으로 가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분명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도. 근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영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영겁의 시간. 예, 그거를 1년이면은 계산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하기야. 1년 동안에 뭐가 어떻게 뭐 1시간 뒤도 모르겠는데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마 소프트웨어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포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잘라내서 되는 쪽으로 붙여야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조금이라도 네. 잘라내서. 근데 그거는 진짜 안 좋은 방법은 내가 돈만 생기게 되면 빠지니까 계속 사야겠다. 앞으로 몰타기. 예, 앞으로 언젠간 돌아올 거다. 언젠가가 언젠가일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막연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지금 거만 갖고 예. 계셔서 턴하는 거 확실히 돌아갈 때 이제 물타기지만 불타기식으로 그러니까 턴하는 거 확인하고 예. 대하는 게 제일 좋지. 이걸 여기서 계속 하다가는 내 계좌는 네이버 계좌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계좌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한참 뭡니까? 비만약 할 때 김 대표께서도 방송이나 이런 거 영상 찍으시면서 알테오젠 많이 다루셨죠? 그렇고요. 그것보다 뭐 비만하면 일라일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뭐 펩트론이나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뭐 이런 역사들이 있죠. 네. 예. 네. 지금 이거 뭐 알테오젠도 주변에 보면은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조정 중인데. 네. 이쪽은 그냥 계속 손실 구간에서라도 그냥 버틸 만한 어떤 뭐 건덕지가 있나요? 그래도 특허 리스크 특허 좀 사라졌기 때문에 예. 이제 예. 조금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쪽으로 가서 자 지금부터 해서 50만 원, 60만 원 갈까? 이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항대에서는 또 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이럴 때는 이건 이제 매물대가 생긴 종목이고. 그렇죠. 밑에서 갔다가 돌아오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있는 것만 갖고 계시든가 아니면은 오늘 저항대 들어올 때마다 좀 줄여서 좀 약간 다운사이징해서 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뚜렷한 주도로 가자 이런 쪽으로 보는 거죠. 또 지금. 그 말씀 듣고 또 저항대쯤 왔을 때 조금 줄이고 나면 자네 줄였는가 하면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요만큼만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조금씩. 예, 예. 네. 예. 자, 간밤 뉴욕 증시 AI 랠리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5월 14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으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 종목들 또 AI 랠리 사이클에 올라탄 종목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고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 주가는 또 줄줄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목별 온도차가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장인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떤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4% 상승합니다. 7,878, 코스닥도 0.98% 올라갑니다. 1,188. 오늘은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앞서 호가 분위기에서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흐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종목별로 시초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지금 시초가입니다. 삼성전자는 좀 떨어집니다. 삼성전자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됐네요. 28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6% 상승합니다. 198만 8천 원. 프리장에서는 또 20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198만 9천 원. SK스퀘어가 0.2% 올라갑니다. 119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올라가고요. 현대차입니다. 72만 원, 1.4% 상승세.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 올라갑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7% 상승하면서 44만 2천 원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1.7% 상승합니다. 12만 2,100원. 삼성전기는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네요. 101만 6천 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2% 하락이고요. 기아는 0.3%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이 6.9%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7만 8,500원. 에코프로비엠 3.7% 올라갑니다. 20만 3천 원. 에코프로도 3.5% 상승하네요. 13만 9,8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88만 원이고 코롱티슈진이 3% 올라갑니다. 12만 7천 원. 그리고 ABL 바이오도 1.7% 상승세, 삼천당제약도 1.7% 올라갑니다. 40만 6천 원. 리노공업은 좀 떨어지고 주성엔지니어링이 지금 16만 2,900원으로 3% 내림세고요. 리가캠바이오도 2% 상승합니다. 20만 2천 원.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쪽 이쪽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거든요. 지금 플레드가 지금 273% 급등합니다. 18,650원 선. 그러다 보니까 아가방 컴퍼니, 에르코스, 예림당, 네오팜 다 4%,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플레드 280%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어제 동양고속, 천일고속도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입니다. 동양고속은 16% 급등합니다. 5만 600원, 천일고속도 지금 16% 상승세고요. 그리고 전선 쪽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LS에코에너지가 15% 상승합니다. 10만 7,500원, 대원전선도 7% 강세고요. 대한전선도 5% 올라갑니다. 6만 9천 원. 그리고 LS 가운전선, LS 마린 솔루션 다 5%에서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종합 상사 쪽에서는 이제 코오롱 글로벌, SK 네트워크스, GS 글로벌, 효성 TNC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쪽도 좋습니다. 재룡전기, 제일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이 지금 4% 상승합니다. 133만 2천 원. 그리고 LS일렉트릭도 3.8% 올라가고요. 효성중공업도 430만 5천 원, 2.5% 상승세입니다. 한국전력은 좀 떨어지고요. 가운전선은 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토류 쪽도 움직임이 나오네요. 세노텍이 16% 급등 중이고요. 노바텍, 티플렉스, 동국 RNS도 3%에서 2%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9,839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67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74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1,07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9억 원, 6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80전 하락한 1,480원 8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바이오는 또 다시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고. 종목별 희비가. 네, 근데 네이버는 또 올라가네요 오늘. 네? 네이버는 5%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럼 저도 오늘 밥값 했네. 네, 카카오 어떡할까요? 한번 했으니까. 네, 카카오도 3% 상승 중이고. 카카오도 3%. 네. 동양고수가. 아까 두 자릿수 상승 보여주던데요. 예. 아니 저 혹시 외국인들이 지금 김 대표님 네. 삼성전자도 팔고 하이닉스도 팔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삼성전자는 뭐 노조 문제도 있고 뭐 해서 찝찝한데 그러면 차라리 삼성을 줄이고 하이닉스를 좀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지금은 둘 다 팔더라고요. 둘 다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 어느 쪽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은 뭐 똑같이 대응하는데 약간 시각들이 다른 게 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예. 또 이런 쪽에서 그나마 밸류도 좀 아직 하이닉스가 조금 더 싸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나오는 건데 솔직히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지나가게 되면 사이클이 같이 뭐가 흔들리면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 그거 끝나게 되면 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더 달릴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요 그런 예.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같은 SK 그룹주라도 이렇게 회사별로 이제 주가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 부분은 한번 아니 지금 제가 그냥 네이버 검색이에요. 2026년 12월 그 올해 말 네, 추정치죠. 네, SK스퀘어가 매출이 5조 5,113억 나오고 네. 영업이익이 매출이 5조 5천억인데 영업이익이 32조 뭐 남짓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추정이 나올 수 있는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은 거. 이게- 여기가 뭐 제조회사는 아닌 줄 압니다만. 그렇죠. 중간지수사의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거기다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브랜드 가치나 아니면 배당금 가지고 운영되는데 예. 이걸 가지고 계속 저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재무랑은 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지주사 개념이다 보니까 예. 이걸 가지고 일단 이 회사가 같이 하이닉스랑 보조를 맞추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분 한 20% 갖고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계속 또 유지를 하겠다는 입장, 유지하고 NAV라고 하는 할인율을 예. 계속 뭐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ADR 발행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발행하게 되면 주가가 약간 희석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SK스퀘어 입장으로는 주식을 더 사죠. 하이닉스를 더 사서 그걸 맞춰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치는 유지가 될 거고 예. 거기다가 나오는 배당금 가지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들은 앞으로 한 5년, 2030년까지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되면 기업 가치들은 쭉 계속 또 압축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보다 어떻게 보면 스퀘어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간 지수사 입장에서.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게 약간 시장에서도 대안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였는데 핵심은 하이닉스 못 가게 되면 스퀘어가 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동반자적인 입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세요 요즘에? 좀 기대 수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쪽을 본다고 앞서서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쪽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 주시긴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반도체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이달 말에 그 단일 종목 2배 ETF 얘기가 있다 보니까 네. 좀 관심이 있긴 한데 좀 상승 탄력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네. 쪽이 좀 탄력이 더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그러게 오늘 힘을 내주고 예. 네. 바로 그렇게 보는가 그러면서 좀 바로 훅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부터가 예. 21만 원대부터 한 23만 원 예. 사이가 저항이 두텁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래 안고 훅 들어오기에는 아직까지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아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매수한 단가와 네. 지금 맞느냐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권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또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만약에 이제 어디까지 했던 강하게 움직였던 반도체 쪽들이 쉬다 보니까 이런 네. 현상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더 강하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네. 또 한쪽에서 또 자동차, 그러니까 로봇 쪽들마저도 대형주가 좀 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쪽에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살짝 퍼지는 과정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오전보다 이제 오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예. 경우는요. 그래서 한 1시 넘어가서 시장 변화가 혹시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딱 돌아선다. 그럼 또 흔들려요, 이쪽들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면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옵션 반기일 때문에 차익 매물과 함께 좀 밀린다. 네. 그럼 이쪽이 더 올라갈까요? 제가 보기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동반이 안 밀릴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밀리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아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또 시작이다라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일단 또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 같은 것도 보시고 시장 탄력들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옵션 만기일 날 특별히 장중 흐름에서 우리 김 대표께서는 경험적으로 네. 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주실 만한 어떤 팁 없습니까? 옵션 만기일 날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케바케인가요? 네, 그때가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고민하는 때가 있었고 예. 그리고 아닐 때가 있었는데 편안한 때는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그럴 때도 혹시나 뭐 연계 불량 가지고 조금 좀 흔들리니까 장중 변동폭이죠. 예. 그것까지 나올까봐.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강한 시장에서는 그거 갖고 흔들렸어? 그래 그 다음 날 다시 복원하기 시작하고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이슈 가지고 흔들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오늘 삼양식품이 10% 급등을 하는데 네.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그냥 오늘 좀 반도체가 좀 주춤하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또 확산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삼양식품은 워낙 좋았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가격대가 있으면 안 되는 회사입니다. 이 가격대 있으면 안 돼. 더 올라가야 네, 된다. 더 올라가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 아, 죄송합니다. 사심을 너무 담아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번 실적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라면 파는 회사가 마진이 24%입니까? 이건 인정을 해줘야죠. 네, 근데 시장에서 너무 인정 안 해주고 있고, 게다가 1분기 때 그 미래학 2공장 예. 이제 가동 비용 들어서 이제 막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너무 인색하게 보다가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뭐 이제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예. 아마 하반기 때 실적 나오는 거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슬슬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또 모르는 게 돌아간다라는 게 주가가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간다는 예.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두는 예. 게 맞는 게 매운맛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매운맛. 예. 그러니까 우리 매운맛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예. 아니에요. 해외나가 보게 되면 예. 매운맛 진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 그런 민족이 더 많아요. 동남아부터 어. 남미 같은 경우도 어. 멕시코에서 진짜 현지 가서 그 타코 먹어보시게 되면 그 조그만 그 아 고추. 고추 예. 하나 먹는데 난리 난답니다. 한국인도 먹게 되면. 청양고추 갖고는 잽이 안 됩니다. 아우 청양고추 100배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오. 하바렌스코 뭐 이런 고추 같은 것도 어.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때 익숙해진 쪽들이 불닭볶음면이 맵다고 그럴까요? 아우 신기하게 그 좀 개운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확산되는 과정들로 봤었을 때는 뭐 여전히 기대가 이게 못 팔아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주부는 많은데 그러니까 수요는 너무 넘쳐나는데 그렇죠. 공급이 지금 못 따라간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하는 과정 올라가니까 또 이거 털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그냥 그래서 예 올라간 거 갖고 이렇게 털지 마시고 네. 뭐 얼마 안 되는 이렇게 거마비로 모시긴 하지만도 그래도 아직 안 간 거 중에 근데 아까 빈집은 함부로 먼저 들어가 있으면은 아직 안 간 거 중에 여기 주소 나오는 겁니까? 예, 예. 어떻게 하나만 예. 근데 저는 그냥 일단 가는 추세에서 들어가서 보는 게 더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빈집 먼저 가지 말라고 예, 그랬잖아요. 아, 빈집 때 가지 말라.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이제 만약에 주도 섹터로 가다가 약간 탈락했던 쪽들로 보게 되면 조금 아쉬운 게 조선 쪽이죠. 조선? 쪽 조선? 같은, 예. 조선 쪽들도 그렇고 방산 쪽들도 그렇고 이쪽들은 오히려 전쟁 끝나면 할 일이 많은 회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이 바라보는 것도 이젠 네. 미국에서 이제 군함 만들어 달라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때 할 수 있는 수주가 나오게 되면 또 반응할 거고 예. 방산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이제 끝나고 나서가 오히려 더 그들이 준비하는 작업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쪽들은 또 이제 빈집스러워 보이지만 그래도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띵동띵동 들어올 수 있는 빈집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통 쪽은 어떻게 보세요? 신세계도 네. 실적이 또 좋았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지금 뭐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마트 다 좋습니다. 유통 쪽 요즘에 또 움직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글로벌 IB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낙수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글로벌 IB 쪽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제 2%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한국이 깜짝 놀라죠. 2.4%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없겠느냐? 내수도 다시 돌아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이쪽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는데 손이 잘 안 나갈 겁니다. 은근히 강하네. 네. 근데 진짜 손은 잘 안 나가겠어요. 예. 저런 걸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럴 거긴 한데 추세는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추세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 가서 이번에 그러니까 이 백화점 종목들이 실질적인 백화점 매출들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늘은 게 패션 쪽이랍니다. 패션? 명품 쪽. 패션 네. 이런 쪽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 들어가서 고가 라인들 갖추고 있는 한섬 같은 경우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실적 나오면. 한섬 예. 오늘 3% 올라가네요. 네. PBR이 0.2배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엄청 저평가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시나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이 안 나갈 겁니다. 누가 정신없게 패션 70년대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5월 14일 머니쇼인데 네. 김 대표님하고 국내 증시 중심으로 종목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도 그래도 명색이 경제 채널이고 주식 방송인데 네. 구색은 맞춥시다. 그래도 네. 미중 정상회담 어떻게 전망하세요? 참 아마 질문하고 나니까 참 쓸데없는 질문을 했네 내가.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중요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나온 거 보고 나오는 거 보고. 결과 보고 내용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고 딜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근데 거기서 뭐 히토류 관련된 쪽들을 뭐 받고 뭘 줬다라고 해서 저는 히토류 관련주가 올라간다. 그건 아주 단순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단순한 있고요. 이거는 심플하고. 아마 세로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허. 그런 것보다 혹시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중국을 견제하면서 피해를 받을 수만 그러니까 견제를 했다가 올해 약간 풀어주면서 피해를 받을 섹터가 뭘까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네, 명단에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젠슨 황한테 네, 황 사장 같이 가지 해갖고 이제 막판에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래스카에서. 네. 예. 예. 이 얘기는 엔비디아 칩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국에? 주는데 네. 중국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우리 필요 없어. 미국은 승인했지만 어. 우리는 너 H200 사면 혼난다 이러고 있다 보니까 대치되고 있는데 그거 좀 풀어줘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몇몇 쪽들로 봤었을 때는 기회도 될 수가 있겠지만 또 위기도 될 수 있는 거. 지금 애플이나 그리고 또 퀄컴 간다는 얘기는 메모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중국 쪽 메모리 살 수 있도록 약간 변화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약간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건 이제 그냥 누가 공급할 수 있는데요? 그 메모리를 혹시나 그런 쪽에서 중국에 니네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니? 그래서 약간 좀 그쪽으로 발을 뻗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없는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 쪽에서 중국 거래도 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조금 좀 약간 불편한 사실들이겠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맞다는 건 아니라 그럴 수 있게 되면 그런 나오는 결과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너 미리 네. 그 제가 느끼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있지 않습니까? 자, 들어가자 이러면서 이렇게 예. 다 데리고 가는 이런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거기 플러스 알파가 뭐가 나올지는 아직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합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코스피 일단 7,900선을 회복했습니다. 0.7% 오름세로 7,899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오름세입니다. 1,181선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외국인 팔아냅니다. 6천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05억 원, 아직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18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개인만 홀로 7,07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아냅니다. 706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은 5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716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 보시죠. 현재 가정용 기기와 용품 쪽, 전자제품, 전기 장비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무선통신 서비스, 석유와 가스, 전기 유틸리티 업종은 약세 기록 중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이 섹터 상승은 오늘 신규 상장한 폴레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아용품 전문 기업인 폴레드가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 공모가에 300% 돌고 있습니다. 2만 원 기록했고요. 또 SMG 엔터가 6.7%, 6.8% 강세로 4만 900원대, 아가방 컴퍼니가 3.68% 오르면서 거래가 5,240원으로 집계됩니다. 또 에르코스가 3.6%, 예림당도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선주가 상승합니다. 구리 가격이 중동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을 뚫고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내 수요 증가와 공급 차질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현지 시간 12일 톤당 14,021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영향으로 전선주 내에서는 LS 에코에너지가 11%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10만 3,900원이고요. 가온전선이 4.6% 강세로 52만 8천원, 대원전선 두 자릿수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가까이 오르면서 16,370원, 대한전선이 5.7% 강세로 거래가 6만 9,100원이고요. LS도 6% 넘게 상승합니다. 6.2% 오르며 거래가 54만 9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험주들 흐름 좋습니다. 손해보험 관련주들도 상승하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이 5.7% 오름세로 거래가 6,670원대, 롯데손해보험이 3.1% 오르며 2,0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해상이 4% 가까이 강세 기록 중입니다. 31,450원. 그 외에 흥국화재가 4%, 삼성화재도 2.8%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주 보시죠. 미중 전쟁 수혜주인데 오늘도 미중 정상회담이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노텍이 6.9% 강세고요. LS 에코에너지는 히토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12.7% 오름세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0만 5,300원. 노바텍이 3.5% 상승하며 2만 900원. 티플렉스가 7% 가까이 올라갑니다. 거래가 4,595원이고요. 다만 포스코홀딩스는 0.4%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금 7,900선 일단 돌파하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오늘은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이 이제 오늘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무역, 반도체, 희토류, 대만 문제까지 미중 핵심 현안이 총망라될 예정입니다. 네, 양국이 관계 완화 및 완화의 돌파구를 만들고 종전 협상의 해법까지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박한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거 이제 뭐 작년 10월 부산의 에이펙 때 예. 양국 정상 그때 회동이 있었고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이제 또 성사된 예. 회담입니다.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좀 유치하긴 합니다만 지금 어느 쪽이 약간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절대 유치한 게 아니고요. 예. 대단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네. 작년 부산회담 때 제가 상징적인 표현 하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정상회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딜을 원하고 시진핑은 틀을 원한다, 프레임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딜은 주로 보면 단기적인 이제 경제적인 이득, 자기가 원하는 예. 걸 가지려는 예. 것이고 틀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중 전략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현재 국면에서 보게 되면은 단기 딜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틀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보인다는 관측이 많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세 효과가 엄청난 충격을 줬고 미국의 큰 카드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예.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2월 달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지 않습니까? 예. 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힘이 빠져 있는 카드로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미국이 특히 이란 사태 또 우크라이나 하면서 공급망 부분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측면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가 중국이 상당히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현재 전체 판세로 봐가지고는 중국이 이제 유리한 측면에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세가 유리하다고 해서 결과를 많이 가져간다는 뜻은 결코 예. 아니라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다만 판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는 중국이 적어도 의제 설정에 있어서 우선권을 쥐고 있다. 이 상태로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요런 쪽에 의전 같은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지금 방금도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 그게 쭉 나왔습니다만 뭐 암만 밤중이고 하지만 저때 시진핑 부주석이 나갔다고 하는데 시 주석이 직접 나가면 훨씬 더 이 분위기 좋은 거 아닙니까?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가는 거는 양국 외교상 예. 이때까지 이제 국가 최정상이 나가는 거는 이제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없었고요. 다만 이번에 공항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우리가 화면에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에 한정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예, 예. 한정 한정. 상무위원은 중국의 이제 대외 관계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국가 주석이 바로 버금가는 자리거든요. 네. 중국의 그 실세 7명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나갔다는 자체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의전을 많이 배려한 것으로 생각을 그렇습니까? 합니다. 예. 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뭔가 중동 전쟁의 해법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도움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또 내심 또 네. 중국이 좀 중재를 해주길 바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이번에 그 필요 없다고 얘기한 바로 직전에 발언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예. 힘을 네. 보태달라고 했다가 네. 이제 그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 필요 없다고 했는데 속 마음이 그렇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도움이 더 절실하고요. 다만 중국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 중국도 역시 호르무즈 해협 중동의 안전을 정말 필요로 해요. 원유 같은 경우 꼭 가져와야 되고 전략적으로도 꼭 필요로 한데 다만 그것이 미국의 유리한 쪽으로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도 관망적인 관측자, 전략적인 관측자는 이제 이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고요. 물론 확전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 중국도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위험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가면서 적당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가는 게 중국으로 봐서는 미국의 힘을 빼고 중국은 유리한 국면을 더 지켜나가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여요. 예, 예. 아니 근데 이것도 제가 오늘 대본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만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아니 중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서 입국 금지 인사였습니까 그동안에? 예, 제법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같이 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이거를 보면 참 정말 중국식 표현이 그대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중국식 외교의 표현입니다. 예. 루비오 지금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의원 시절에 예. 이게 상당히 그때부터 기피 대상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은 기피 대상이 된다는 건 중국에서 비자 발급을 안 해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저 루비오 장관이 저 쿠박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대중 강경 인사고 아주 강경 공산주의 하면 치를 떠는 양반이죠. 예. 그래서 의원 시절에는 이제 그것을 상당히 강하게 표출을 해가지고 중국이 딱 그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는데 예. 사실은 국무장관이 되고 나서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국 보면 사실은 발음은 똑같은데 한자 표기만 싹 바꿔가지고 루비오. 입국을 하고 그래요? 이 사실 보면 이제 중국어 명칭으로 보면 발음 똑같지만 성조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날 정도로만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이름 한 글자 바꿔가지고 허가를 내줬다는 거는 정상회담이라는 큰 틀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문제는 실용적인 해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고요. 예. 과거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중국은 이런 방식,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에 대국 그 외교에서는 자주 봤습니다. 예전에 뭐 1971년, 72년 미중 수교 과정에서도 네. 서로 민감한 거는 모른 척하고 예. 또 글로 써놓은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도 하고 하면서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번 건은 뭐 외교 해프닝 뭐 이제 이런 차원보다는 상당히 이제 중국의 전략적인 외교의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5B 카드를 내세웠다는데 예. 이게 앞에 다 B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뭐 보잉 구매, 뭐 쇠고기 비프 구매, 대두 구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카드를 내세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예, 이 카드는 사실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표심을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리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네. 예, 우선 그 5B 가운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등장했던 게 그 농산물 사달라고 하는 게 예. 있었고 또 그다음에 보잉 전투기, 네. 보잉 그 여객기 여객, 이런 거 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야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귀국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실적을 거둬왔다고 이렇게 국내 선전하기 상당히 좋은데 다만 지금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그 표출 외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아마 헤드라인 장식 쪽을 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5B라는 워딩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이제 미국 국내 내러티브, 국내 정치의 내러티브 상으로서는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는 이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사실은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 앞단부터 미중 간에 물밑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를 양국 간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는데 예. 만약에 그걸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양국 관계는 상당히 관리 가능하고 조금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5B라는 이제 참 헤드라인 장식하기 좋은 이제 이런 선물이 나오겠지만 네. 그 뒷면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란 문제, 대만 문제 다룰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란 문제는 사실은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여서 예.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국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특히 지금 이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가 중국이죠. 원유를 가장 많이 사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금융, 정치까지 시작해가지고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중국이 가만히 있는 것은 자칫 끼어들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 의도만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원칙적인 안전 이제 이런 수준에서는 양국이 충분히 얘기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대만 문제는 정말 민감한 분야입니다. 뭐 건드리기가 쉽지 않고 미국 내에서는 최근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마도 양국은 이번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종전의 입장을 그냥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는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오히려 외교가에서는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트럼프가 귀국 후에 괜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 오해할 수 있는 신호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 관련해서 시진핑이 참 좋은 얘기를 했다 하는 이제 이런 신호는 중국의 잘못된 그 오판을 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또 상당수 미국의 동맹 국가들한테도 그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의 외교가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리스크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상 유지선의 지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근데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연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갖다가 그렇게 뭐 몇 시간 만에 미국으로 압송을 해왔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란 전쟁이고요. 그런데 중국이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 매장량의 베네수엘라 석유 갖다 썼고, 또 중동에서는 이란산 원유를 갖다 또 싼 값에 그것도 뭐 위안화로 결제하면서 뭐 그렇게 해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 저렇게 하니까 조금은 중국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보도도 나왔던 게 미국의 루지애나주 LNG 수출 기지에서 한 세 척, LNG선 세 척이 이제 뭐 한 내일부터 해서 한 20일 사이에 텐진항에 도착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제가 봐서는 미국산 LNG가 이제 중국으로 직항 공급되는 이제 첫 사례인 것 같고 네. 첫 사례는 첫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지금 이거 목줄을 잡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라는 것을 갖다가 미국산을 써야 되고 예. 베네수엘라 이란께 좀 줄어든다 하는 얘기는. 예, 그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원유의 질도 문제였지만 예. 그보다는 원유의 양이 절대량이 중국으로 봐서는 거의 미미합니다. 그래서 매장량만 많았을 중요성이 뿐이지. 없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번 이란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란 수출 물량의 약 90%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지만 네. 실제 중국이 해외에서 전체 관리하는 도입량에서 보면은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보다는 더 많은 지역에서 지금 그 다변화를 해 오고 있었던 측면이 훨씬 더 크고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그 의미에서 봐야 될 거는 지금 그 사이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중국은 국내도 매장량이 많고 해외도 지금 실질적으로 가공해서 다 투자를 해서 진출해 있는 분야가 많은데 이것이 많은 국가가 그 사이 좀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점점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중국은 이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걸 막을 겁니다. 뭐 아주 대단히 예.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고 이번 LNG 그 세척이 들어오는 거는 뭐 긍정적인 신호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한순간의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이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신호를 좋게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하나는 이 제도적인 합의를 하는 겁니다. 양국이 도입 물량을 한 차례 두 차례 보내는 게 아니고 제도적 합의. 제도적인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제도적인 합의를 하면은 단타가 아니고 이게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지금
얼핏 보면 좀 안정세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도 들고 우리 기업들 차원에서 큰 의미가 없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미중 관계의 이 협의와 합의는 아무리 크든 작든 떠나가지고 우리한테 공급망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그래서 잘 관측을 해봐야 될 겁니다. 교수님 주식하시죠? 예. 좀 전에 단타라는 또 말씀을 쓰시길래 LNG선은 몇 척 보내는 거나 단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시네. 매일 아침에 이 프로그램을 봐서 그렇습니다. 예, 아유. 또 중국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전략적인 카드 중에 하나가 히토류잖아요. 예. 히토류. 어떨까 지금 히토류 지금 유예 1년 연장한 상황이고 지금 기한이 다가온 거죠, 거의. 예.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좀 더 연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유예를 또 하든지 네. 아니면 완화를 해주는 방법이 완화. 있습니다. 완화라는 거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업체들한테 수출을 하려면 이게 수출 제한 품목으로 묶여져 있어요. 네, 예. 그걸 하려면 정부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네. 라이센스를 안 주는 거거든요. 그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에 대해서 제재를 할 때도 중국이 이제 그런 카드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히토류는 미국이 예. 대단히 필요로 한 것이지만 중국으로 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전략적인 카드거든요. 그래서 쉽게 완전히 개방할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또 양측의 무드로 봐서는 좀 주고받고 하는 정도의 약간 완화 가능성은 보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조금 일부 물량을 이제 완화를 해서 풀어준다든지 안정적으로 이제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앞서 저희 뭐 중시타임의 패널분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이래 뒤에 도열시키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예. 중국 가면서 같이 태우고 가더라고요. 예. 중간에도 태우고 가고. 중간에도 태우고. 중간에. 그 교수님 보시기에 이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워낙에 중간에 약간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의 이 정치적 연합은 이어질 것 같고 예. 그동안에 사실 몇 번 이렇게 작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젠슨 왕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안 보여가지고 예. 이게 뭐지 했는데 이번에 또 데리고 갔단 말입니다. 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200 그 첨단 칩 같은 경우는 예. 미국 내 강경파 특히 의회 공화당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극구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지 말라고 중국에. 예, 절대 줘서는 안 된다는 아주 초강력 예. 반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의회 정치권 쪽에 안보 쪽에 이제 분위기를 맞춰준 다음에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이게 의도가 된 이제 경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기업도 산업계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그 지금 상황은 전형적으로 안보는 강경, 경제 산업은 교류. 이제 이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젠슨 왕이 가가지고 이번에 가서 이제 그게 H200이 중국에 이제 반입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마 일부 이 역시도 아주 조그만 긍정적인 신호는 나올 수 있겠지만 예. 주목할 만한 유의적인 변화가 나오기에는 미국 내 반대가 너무 크다. 예, 정치적인 반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제 이번에 여러 그 10여 명의 유명 기업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지금 당장에 큰 무슨 선물 보따리가 풀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큰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긍정적인 의미가 예.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이거 뭐 미리 질문지로는 못 드린 겁니다만 지금 다들 AI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뭐 반도체가 없으면 난리가 나서 이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걸 저는 암만 생각해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데가
대만과 한국만 이걸 갖다가 이 수혜를 갖다가 누리는 걸 갖다가 저는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지금 그게 불안한데요. 그래서 예. 대만의 이제 TSMC 포함해가지고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해서 항상 그 안도를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TSMC는 본부가 글로벌 차원에서 3개 체제로 가고 있죠. 타이완에 이제 본부가 하나 예. 있고 독일에 또 사실상 본부가 있는 어허. 상이고 일본에 본부가 있는 상이고 이게 상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그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 기업, 대만 기업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은 뭐냐면 미중 관계가 너무 좋아도 걱정이고 또 너무 나빠져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너무 좋아도 걱정이고 나빠도 걱정이고. 예, 너무 좋았을 경우에는 두 나라가 희생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우려가 이제 기업계 사회에서도 계속 있고요. 또 너무 나빠지게 될 경우에는 공급망이 끊겨버리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안정된 큰 문제 없이 가는 게 기업들로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측면이 가장 그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107포인트 상승하면서 7,951, 코스닥은 약보합권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양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뭐 옵션 반길이라서 오후에 또 어떤 식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는데 반굴은 입 딱 다물겠습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